되겠습니다. 좀 가볍게 하실 수 있죠? 자, 이거는 가볍게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자, 19번 볼게요. 창민이는 자, 20% 할인 행사 중인 컴퓨터 상점에 갔고요. 자, 매장에 도착하니 당일 구매 물품의 정가 총액에 따라 아래의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자, 보세요. 오늘 정가 20만원짜리 헤드폰과 그다음에 40만원짜리 넷북을 최소 비용을 구입하고자 할 때 얼마 들어가지? 이렇게 물었어요. 자, 혜택을 볼까요? 자, 우선 추가 할인이 있습니다. 추가 할인. 정가 총액이 30만원 이상이면 지금 이제 총 65만원을 이제 지른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자, 이럴 때 기존 할인가에다가 10%를 추가 할인한다. 그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요것도 여러분들 뭐죠? 요거 좀 문제를 약간 수정을 하셔야 돼요. 이게 10% 포인트라고 써야 돼요. 10% 포인트.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할인가에서 10%를 추가한다. 그죠? 기존 할인가.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돼요? 20% 할인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20% 할인 행사를 하고 있는데 할인된 금액에다가 예를 들어 보세요. 20% 할인했다는 건 어떻게 돼요? 일단 20% 할인 들어갔어요. 그러면 0.8을 곱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추가 할인 10% 추가 할인한다는 거기다가 10% 추가 할인했다는 것은요. 거기에다가 얼마? 0.9로 곱했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상 요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처음 가격에서 두 번 이렇게 할인되면 0.72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28% 이죠. 0.72가 나왔다는 것은 1에서 0.28이 빠진 것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100분의 28이잖아요, 여러분. 요만큼 할인이 된 것이죠. 처음 정가 프라이스를 P라고 하면 요 28%만큼 가격이 다운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를 좀 수정을 합시다. 요거 10% 포인트가 이제 의도입니다. 이 문제.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그냥 자, 몇 퍼센트 할인이 됐다? 그냥 30% 할인해요. 퍼센트끼리 그냥 이렇게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0.7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추가 할인을 이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총 65만원이니까, 자, 추가 할인은 65만원 곱하기 얼마? 0.7. 그 다음에 쿠폰. 쿠폰은 15만원 이상이면요. 다른 상품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25%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자, 그냥 쿠폰만 받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하나를 사면 다른, 그러니까 이걸 동시에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은 헤드폰을 먼저 사든 넷북을 먼저 사면 돼요. 근데 가격이 헤드폰이 싸잖아요. 넷북은 비싸죠. 그러니까 뭐부터 사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20만원짜리 헤드폰 사서 쿠폰 받은 다음에 그 쿠폰 이용해서 비싼 넷북을 추가, 25% 할인 쿠폰을 하면 되겠죠. 기존 20%니까 조금 여기서 이득을 이제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먼저 헤드셋 20만원 어떻게 돼요? 자, 20만원 20% 할인 그냥 가고요. 그 다음에 쿠폰을 받아요. 그죠? 쿠폰을 받아서 넷북 45만원을 25% 할인. 자, 25% 하니까 0.75죠. 근데 0.75 이런 거 어떻게 하죠? 4분의 3 이렇게 합시다. 그죠? 0.25, 0.75. 아까 제가 뭐 0.125 이런 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는 소수점으로 계산하는 게 좋을지 분수로 계산하는 게 좋은지를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셔야 돼요. 자, 가보죠. 그러면 소요되는 비용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면 0.7이니까 어떻게 돼요? 7, 5, 35, 40, 76이 42에다가 45.5, 45만 5천 원이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최소 비용이죠. 최소 비용으로 구입하고자 누가 제일 작으냐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16만 원에다가 자, 이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4로 나눠보시면 어떻게 돼요? 4로 나누면 11.25. 그죠? 거기다가 이제 3을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3을 곱하면 33.75가 되는군요. 그죠? 딱 봤을 때 누가 크냐 작으냐 빨리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벌써 49.75죠. 얘가 이겼죠? 그래서 45만 5천 원. 2번. 이렇게 답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보시다 보면은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요 할인 쿠폰은 좀 잘 보셔야 됩니다. 할인 쿠폰은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가격이 작은 거를 먼저 사서
비싼 거에다가 추가 할인 쿠폰을 적용하는 게 낫겠죠. 상식적으로.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뭐 스마트폰으로 앱으로 구입하시는 거랑, 그 다음에 모바일로 구입하실 때랑,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시간대에 어떤 그 특정 사이트에서 뭐 구입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생방송 중에 구입을 하신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구매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이제 스마트 컨슈머가 되기 위한 뭐 이제 그런 어떤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번 문제죠. 자, 보세요. 다음은 코레일에서 조사한 2012년 러시아 철도 공사와 코레일의 일반 현황 비교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잘못된 분석을 한 것이 모두 몇 가지인지를 볼까요? 자, 잘못된 분석 몇 가지인가 한번 보시죠. 먼저, 자, 2012년 러시아 코레일 이렇게 돼서 개통 연도 더 앞섰고요. 영업거리가 뭐 그죠? 월등히 많습니다. 역수도 3배, 보유 차량 수도 뭐 어마어마하게 더 많죠. 근데 연간 여객 수송 인원은 어때요? 자, 이게 아이러니하죠. 코레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노후된 차량이라든가 뭐 실제로 이제 어때요? 워낙 러시아가 이제 국토 면적이 넓다 보니까는 이렇듯 뭐 역수도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요. 거리도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다음에 그들을 누비고 다니니까 차량 수도 많은데 좀 밀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연간 여객 수송 인원이었고요. 그다음에 화물, 어떤 무게, 수송 톤 킬로미터 이런 단위로 해놨는데요. 그러니까는 1톤 짐을 몇 킬로미터, 이제 뭐 그런 이제 어떤 거리와 어떤 그 무게를 이제 어떤 동시에 반영한 단위인가 봐요. 그러니까 화물 수송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100억인데요. 우리가 100억에 100배를 해야 1조가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돼요? 278배나 해야 되는군요. 그죠? 자, 이렇게 압도적으로 좀 많습니다. 어쨌든 여객 수송 인원이 코레일이 매우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잘못 분석한 것은 기억을 볼까요? 개통 연도가 빠르다고 연간 여객 수송 인원이 많은 건 아니다. 이거는 맞는 이야기죠. 자, 옳습니다. 다음 뒤에 연간 여객 수송 인원과 보유 차량 수는 정비는 아니죠. 방금 봤습니다. 다음에 영업 거리에 비교해 화물 수송 톤 킬로미터 수가 많은 건 코레일이다?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업 거리도 이쪽이 어때요? 한 20배 이상 많은 거잖아. 20배 이상 많은 거고요. 그 다음 화물 쪽은 러시아 쪽이 압도적으로 많죠. 이게 아닙니다. 벌써 기억 맞고, 근데 이건 다 봐야 되죠. 몇 개인가를 보라고 했으니까. 리을도 봅시다. 보유 차량 수가 많으면 영업거리도 긴 것을 알 수 있다. 자, 그쵸? 그러니까 차량 수 대비 영업거리. 그쵸? 대략 어떤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차량 수가 여기서는 거의 한 30배가 많죠. 그죠? 여기서 뭐 23, 4배가 많은 거잖아요. 그죠? 비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개, 3번을 답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21번 보시죠. 자, 21번. 다음은 자, 코레일에서 조사한 연도별 수송량 실적 현황과 연도별 수송수의 실적 현황을 나타낸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고 잘못된 분석을 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수송량 실적입니다. 수송량. 그래서 단위는 1000명 단위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수송 수익 실적이죠.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그래서 KTX, 그 다음에 일반 이제 열차에서 새마을 무궁화 누리로 뭐 통근 열차 뭐 이렇게 나뉘어져 있군요. 그 다음에 수송 수익 실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기를 한번 보시죠. 보기 기억을 보시면요. 자, 모든 수송 수단에서 수송량과 수송 수익이 정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수송량과 수송 수익. 자, 이 정도로 이렇게 한번 보죠. 화면을. 자, 수송량과 모든 운송 수단에서 자, 잘못된 분석한 것은 그랬죠. 여기 수익이고요. 여기 수송량이잖아요. 일단 대략적으로 보면요. 어때요? 여기는 수익이잖아요. 수익이 지금 여기가 제일 많죠. 잘못된 분석을 한 것은, 그죠? 잘못된 분석을 한 것을 물어보고 있죠. 수송량과 수송 수익. 지금 보면, 이거 제일 많고,
수송량 2등, 3등, 4등, 5등, 6등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도 어떻게 돼요? 여기서도 이렇게 돼 있네요. 1, 2, 3. 조금 순위가 좀 차이가 있긴 하네요. 그죠? 어떻습니까? 자, 수송량과 수송수익이 정해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비례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비례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이쪽은 맞고요. 그죠? 1등의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연도별로 좀 수치가 좀 변하기는 했죠. 여기서도 어때요? 근데 여기는 좀 어때요? 여기도 그렇군요. 그죠? 여기서 1, 2, 그죠? 3. 요 순위는 변동이 없네요. 그죠? 전체적으로. 여기서도 1, 2, 3. 그죠? 1, 2, 3. 그 변동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대략 그 정이니까 완벽하게 이제 순위가 일치한다는 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지금 1위, 2위, 3위는 그래도 어떤 수치가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래도 좀 약간씩 근소한 차이잖아요. 그죠? 근데 물론 수송 수익은 이제 코레일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죠? 수송 수익 면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거는 1등, 3등, 4등이니까 1, 2, 3의 순서가 조금 다르죠. 여기는 3, 1, 2인데 이거는 1, 2, 3이죠. 하지만은 나머지 4, 5, 6이 같고 여기서 전체적으로 많이 틀어진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요거는 정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를 틀리다고 볼 수는 좀 없겠네요. 그러니까 순위가 100% 일치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경향성을 이렇게 상관관계가 경향성을 반영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순위가 이렇게 딱딱 차이가 나지만 이게 간격이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산포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이렇게 이제 분포가 뭐 이제 이렇게 일직선하게 이렇게 촘촘하게 돼 있잖아요. 이런 거는 매우 강한 어떤 정의 관계인데 조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좀 떨어져는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어떤 정의 그 플러스 양의 상관관계다라고 볼 수는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순서가 틀리네? 땡. 그럼 여러분들 음의 상관관계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순서가 조금 다르다고 해요. 거짓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2번 2011년 이후에 KTX 수송량 실적 비율은 40% 상회한다. 자, 수송량 실적 2011년은 여기죠. 2011년 이후죠. 이후. 그러니까 여기네요. 그죠? 이후 12년부터 그 40%를 상회한다. 그러니까 전체가 어떻게 돼요? 40% 상회한다니까는 요게 전체가 되죠. 요거는 일반이 요거 합친 게 제외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40%를 상회한다. 그러니까 전체에서 40%, 전체에서 40% 이게 되느냐? 요걸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상회한다는 건 뭐예요? 위에 있다는 거죠. 위에 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대략적으로 이제 보면요. 요거 두 개 합하면 어떻게 돼요? 두 개 합하면은 12만 5,700이죠. 그죠? 12만 5,800. 요게 40% 하면 어떻게 돼요? 40%는 0.4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 하나 띄고 4배라는 거예요. 4배. 4배 하면 어떻게 돼요? 벌써 이렇게 48,000, 한 5만 정도 되는데 벌써 넘어갔죠. 이렇게 대략적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이거 두 개 합하면 얼마예요? 두 개 합하면은 10, 1, 3, 4, 4, 4, 1 이렇게 되죠. 1, 3, 4, 4, 4, 1. 요게 두 개 이제 합한 겁니다. 요거에 40% 하면 어떻게 돼요? 40% 하면은 그냥 끝에 하나 그냥 떼어버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4배를 해버려요. 그냥 4배. 그러면 이렇게 4배 곱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벌써 5, 3, 5, 3, 8 이 정도로 시작하죠. 근데 5, 3, 8 벌써 넘어가잖아요. 그죠? 5, 6, 9, 1, 7 넘어가니까 40%를 좀 위로 웃돌고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디귿을 보시면요. 자, 2010년 수송량 실적에서 새마을호가 차지하는 비율. 2010년은 여기에요. 새마을호.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 그럴까요? 아까 요게 전체라고 그랬죠. 딱 봐도 11만 1120이잖아요. 112 뭐 한 이 정도로 봅시다. 근데 이게 벌써 어때요? 만밖에 안 되잖아요. 만. 요게 만이면 어떻게 돼요? 10%도 안 되는 거죠. 무슨 30%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디귿 틀렸고요. 그다음에 리을에 보면은 2015년 수송량당 수송수익
자, 이 가장 큰 운송수단은 무엇인가요? 그랬어요. 2015년. 자, 그러면 여기 조금 지워보니까 여기 좀 지울게요. 2015년 보면은 수송량당 수송수익, 그죠? 자, 여기는 수송수익, 여기는 수송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자, 수송량당 수익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수익을 량으로 나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이거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죠? 그 KTX는 요거를 나누면 어떻게 해요? 192만을 한 6만원 나누니까 어떻게 돼요? 뭐, 한 30 몇 정도가 나오겠죠. 그죠? 30 뭐 몇 정도. 그죠? 그리고 이런 거 나눠보세요. 딱 봐도 51만을 7만 5천원 나눠? 이게 10도 안 되잖아요. 그죠? 요것도 해봤자 12, 3. 그 다음에 36만을 해봤자 한 6. 이거 9천을 해봤자 한 4. 그 비교하는데 이거는 1도 안 되네. 그죠? 수익이. 그러니까는 KTX가 월등이니까는 디테일한 계산을 해보지 않더라도 가장 수송 수익이 가장 큰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그 새마루호가 어떤 수익이 많을까요? KTX호가 수익이 많을까요? 상식적으로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상식에 기반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수리적으로 제가 분명히 수학시험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소재거리들을 기반으로 그리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런 공직에 이제 입문을 하셨을 때 보시게 될 각종 자료와 데이터들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의 상식과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을 모두 그냥 도외시한 채 그저 수리적으로만 보실 건가요? 절대 그런 시험이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KTX가 어때요? 단가도 높고 대신 서비스 질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송 수익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게 비싸다고 그게 아니라 그만큼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시간 단축과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수치가 월등히 차이가 나니까 이런 것들에서 시간을 여러분들이 뺏기셔서는 안 될 것 같아요.